오늘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바로 속보 전해드린 대로 다음 달 5일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검찰과 조율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다음 수순은 뭘까, 최경환의. 그걸 좀 여쭤보면서 진박 간별사들의 순환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냐. 특활비 1억 수수 혐의 최경환 12월 5일에 결국 출석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진박 여론조사를 하고 김재원은 나중에 정무수석 해가지고 돈만 줬을 뿐인데 가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의원인데 안 간다고 그러다 또 간대네요.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검찰 소환에 응해라. 응하겠다고 했고요. 자유한국당 최경환 소환 불응 당과 조율한 결정 아니야. 여기서도 별로 뭐 도와주질 않네요. 그리고 국가정보원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 왕창 삭감됐어요. 국정원장 목도 절반 삭감됐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현 정권의 이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그 도를 너무 지나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이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또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저에게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았다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 대납했던 거 알고 계셨었나요, 비용은? 오늘 조사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특활비라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은 다 검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게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그런 모든 것 전부 다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몇 시부터? 그리고 서적 변호사 다 되셨네요. 저는 이분이 출석한 게 세 가지 이유로 보고요. 네. 첫째는 여론이 악화된 국민 여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의 비협조 무관심.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체포 특권의 한계로서 핵이 중마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이 끝나면 무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 이유로 출석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향후 예상은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이현수, 이병기의 진술, 그다음에 국정원의 핵의 자료, 모든 게 증거를 보면 좀 높아 보이는 게 향후 예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서 최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면 당당하게 임하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 이건 일반 국민도 이럴 수 있나요?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라고? 근데 공정이라는 게 본인 기준에서 공정을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불공정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법을 만들 때 왜 잘 만드시지 왜? 그리고 왜 이렇게 당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법을 만드시는 분인데. 양 박사님. 예. 당이 왜 이렇게 무관심한 거예요? 근데? 당에서 당 바꿨어요?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유해 최고위원은 떳떳하면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받아라라고 밀어냈죠. 유최고는 요새 매일 말씀 많으시고 바빠요. 유최고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정우택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입니다. 예. 당과 조율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역풍이 불어오면서 그동안의 친박을 일정하게 옹호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정우택 원내대표마저 최경환 의원을 버리는 듯한 당과 조율한 적 없다라는 이 말에 불응하고 안 하고는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네요. 이 고리문을 자초했고요. 저는 이번 최경환 의원 이야기 중에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 방금도 앞서 이제 자료 영상 화면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과 프레임이 얼마나 가소롭고 웃긴 정치적 수사인지를 증명해줬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이젠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의미 없는 자기 면피성 발언인지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이 완벽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줬다.
증명해줬다. 그거는 잘. 더 이상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은 못 쓰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광석 부장님. 일단은 최경환 의원은 일단은 28일 거부하고 또 29일 날 또 소환하니까 또 거부하고 이런 상황에서 네. 마냥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예.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자 해서 약 일주일 늦춘 거죠. 5일 날 예, 추석이다니까. 예. 그러는데 하여튼 그걸 뭔가 약간 맞지만 정치는 세월이 약이라 그랬는데 큰 세월은 아니지만은 예.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다 보면 뭐가 뭐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그 사이에 정보라도 하나 더 얻고 다른 사람들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게 있는 거. 다른 사람들 진술을 한 거를 들어야 뭔가 또 자기가 대처하는 또 대응 논리가 생기니까 또. 예.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왜 그럼 소환에 응하겠다고 5일 날 했느냐. 예.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는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체포 동의안은 거의 대부분 동료 의원에 대해서 거부가 됐어요. 동료 의원들이 그걸 사실상 그렇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소위 이 부결이 됐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국민의당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자유한국당마저도 심지어 친박 청산을 외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나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의원에 다 따라 나몰라 의원들에 그러면. 따라서 이게 입장이 다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국회에서도 제발로 내가 올라가자. 방탄 국회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예, 판단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5일 카드를 내민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정문교 부대변인. 네. 그 최경환 의원이 이제 5일 날 검찰에 출석하면 일단 본인은 부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시인을 하면 그 형량이 엄청나게 10년 이상 그 무겁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돈 전달에 관련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예. 전달하는 쪽의 그 의견을 이 법정에서 재판부에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 관련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예. 그래서 이게 그 일단은 그래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일단 청구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회기 중일 때는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서 예. 국회에서 이제 그 처리할 건데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체포 동의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불리하네. 그래서 구속이 되고 예.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고 또 한 가지 그 김재원 의원은 왜 그 자발적으로 검찰을 출석했느냐면 김재원 의원은 그 현기환 수석이 그 총선 때 그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달라고 요청한 그 주체는 현기환 수석이 다 해놓고 간 수석이 일이에요?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나중에 온 김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단순한 전달자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생각해서 예. 가서 자백을 하고 또 형량을 좀 가볍게 받을 그런 의향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기남 소장 하셨나요? 예, 안 했습니다. 중진공 그 채용 비리 때문에 이미 벌써 최경환 전 부총리는 1, 2심 그 실형을 지금 선고받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검찰에 지금 이런 소환 통보에 더 이상 아마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근데 예, 저는 이해하기 무리인 건 왜 또 12월 5일입니까? 아, 정말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아서 좀 떳떳하다면 당당히 나가서 소환에 응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뭐 이해가 되는 것은 그동안 뭐 할복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당당하게 큰 소리는 쳤는데 이미 뭐 대가성 뇌물로 거의 지금 판명돼가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아마 이 최경환 전 부총리는 정치 보복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특활비라고 하는 것을 관행으로 주장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을 아마 검찰 소환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문제를 좀 물꼬를 끌고 가고 싶은 욕심 또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어려워 보이는데요, 최경환 의원은? 저는 뭐 최경환 의원이 올 출석은 하지만 나름대로 이 수순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탄국회가 소집이 될 거고, 그러니까 구속 동의안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속되려고 하면 국회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안이 그 가결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구속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그래 되면 뭐 불구속 재판이 되면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NOMB라는 거예요. NOMB가 None of my business. 내 알 바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탄국회는 아마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차피 12월 8일 날 정기국회 끝나더라도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는 아마 이 법안 처리 때문에 아마 국회는 또 계속 열리기 때문에 예, 방탄국회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속동의안은 제 생각에는 아마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구속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부터 지금 최경환 의원을 지금 보호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최경환 의원의 생각 자체가 좀 성사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처전 변호사님, 이거 형량 크죠? 아까 저 정 부대변인도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 이게 1억 받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뇌물은 받은 사람이 1억 넣으면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은 제가 보기에 뇌물이 이제 그 단순하게 심부름 전달, 정뇌물 전달죄면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5년 이하입니다. 전달만 했는데 무슨 법적 책임이 있어요? 돈 갖다 뇌물 주면 전달죄라는 갖다 죄가 주는데. 있습니다. 예? 정뇌물 전달죄라는 죄가 있고 이건 이게 뇌물 중과와 똑같기 때문에 5년 이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전달도 함부로 돈 받아서 갖다 할 일이 또 아니네요. 예. 그리고 2017년인데요. 오늘 11월 28일이고 정말 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넘어가 보죠. 내일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가 잡혀 있어요? 네, 지금 네 번째인가요? 소화 그러니까 구속은 세 번, 만약에 영장을 치면 세 번째 청구하는 세 번째 거고요. 청구하고 소환은 네 소환은 지금 공식 소환은 수사용으로 네 번째인데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받았던 혐의들이 하도 많아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해서도 문제를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특별감찰관이 보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우석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 사람 봐라 라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이 돼 있고 그 구속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걸로 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수사를 받는 거죠.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네. 이번에 검찰 조사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이석수 등 공직자 사찰 결과 보고받고 우병우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처갓집, 그다음에 아들 특혜 이걸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국정원이 이석수를 뒷조사해서 그 내용을 최윤수한테 보고하니까 그럼 또 그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고 보고했더니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하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은수 무서워요. 최은수 전 2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정원의 이제 공무원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원격기로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 설득력이 이렇게 확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들으셨어요? 그게요 이런 거예요. 특별감찰관 제도는 역사가 있는 제도예요.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수처, 그다음에 상설특검,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이렇게. 뭐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공약을 낮춰가면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공수처를 하자. 그러면 그때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이걸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 계셨군요. 네.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어떻게 국정원에 의해서 민정수석 청와대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는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논리 있잖아요. 민정수석이 또 감찰관을 또 감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공수처 얘기하다가 합의가 안 돼갖고 그렇죠. 상설특검 얘기하다가 이것도 합의가 안 되니까 특별감찰관에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찰하자 비유가 있으면 그렇죠. 그중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이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딱 하는데 우병우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병우 수석 전 수석이 국정원과 연계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이건 불법이네요. 그렇죠.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또 특별감찰관을 감찰해. 그럼 또 그렇게 되려면 아주 이게 페어하게 공평하게 되려면 특별감찰관 중에 다른 팀이 또 국정원 감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를 보는 느낌이실 텐데요. 이때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MBC에 이석수 감찰관하고 지읒일보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 MBC에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청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냐를 보여주는 게 그 감청 자료입니다. 그때 장면이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 장면을 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해요. 네,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죠? 그때 무슨 내용이었죠? 통화 내용. 네, 정확. 통화 내용이 이거였었죠. 네.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죠. 예, 조선일보 기자. 예. 그런데 그 조선일보 기자와 둘의 녹취록이 예. MBC에 보도가 돼요. 그걸 누가 도청을 한 거네. 그래서 MBC 내부에 국정원과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그때 일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 그때 사장은 김재철. 김재철이죠. 그때. 김장겸. 올해 2월. 그러니까 김재철입니다. 김재철이에요. 안광환입니다. 안광환. 김재철 다음에. 네. 안광환. 그렇죠. 김장겸은 올해니까. 올해 그러니까요. 안광환. 지금 우리가 김재철, 안광환, 김장겸 이렇게 되고 안광환은 요 일들을 그냥 수행을 잘하고 특별히 뭔가 새로 안 해가지고 다 까먹으시는데 안광환 때였고요. 그러니까 바로 요 행태. 국정원이 이 사적인 이석수 감찰관의 통화를 감청해서 그거를 공영방송에 넘겨주고 보도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최민희 의원 등등 많은 분들 문제 제기하기를 이석수 감찰관이 그때 검찰에서 뭐라니 이석수 감찰관이 기밀을 유출했다? 네. 근데 기밀을 유출한 걸 어떻게 알고 도청을 했니? 그걸 따져야지 기밀 유출한 것만 문제 삼았고 이석수 감찰관을 직위해제시킨 거 아니에요? 직위해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의 무력화 과정에 불법적인 도감청이 있었다. 국정원에 요거까지 확인이 돼요. 그게 이제 그 국정원의 도감청을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나오네요, 그림이. 추명호 국장이었고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2차장한테 보고하니까 잘했어.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해. 그렇죠. 근데 추명호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도 직접적으로도 연락을 하는 관계였었고요. 이건 무슨 법에 해당하나요? 이제 우병우 수석이 이게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이제 우 전 수석이 배후에 있는 게 맞다면 지금 현재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그리고 직권 남용 이런 공모니까 공범이 되는 거네요. 그게 뒤에서 알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알았느냐인데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우병우 수석은 내일 수사받지 않나요? 내일인데 소환이요. 계속 우리 그냥 근데 우병우 수석이 빨리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소환 조사 받고 싶은 심정에 이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에서의 위증죄도 추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아느냐 잘 아느냐 그랬더니 몇 번 만난 사이다. 전화는 몇 번 했느냐 했더니 전화도 몇 번 안 한 것 같다라고 분명히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수시로 수백 통의 통화를 했던 것으로. 그 사람이 몇 번이라고 한 수백 통을 몇 번이라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서. 우기겠죠. 오늘 진짜 많이 배웁니다. 근데 진짜 많이 지금 배웁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최고의 법꾸라지를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청출어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 모두에게 열패감을 준 사건이에요. 우병우 전 수석이 분명히 뭔가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번번이 구속영장이 이게 기각되니까 이분은 진짜 단지 법꾸라지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의 무슨 신 같은 느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속 시원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전 차장이 지금 최 전 차장은 구속이 됐나요? 아니요. 최은수 국장은 아직 최은수 차장. 추명호 국장은 구속이 됐고요. 최은수 전 차장은 아직 구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되도 안 돼도 진술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걸 이석수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까지도 그때 문화체육부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는 있지만 문체부 간부들이 최순실 씨의 정유라 승마 관련해서도 그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조사를 똑바로 못했다 해서 이미 박 전 대통령에서 이른바 찍힌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하나의 압력수단으로 결국에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영향력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추명호도 예.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됐잖아요. 추명호, 추선이 둘 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우병우와 관계 있는 사람은 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이렇게 된 건데 예.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찰이 수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가 수색한다고 알려준 것 같은. 그것도 기획 뭐 검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시에 우병우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준비 차량과? 없이 준비 없이 차량에 있는 모든 이제 수색 자료, 그다음에 핸드폰을 압수당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엔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면 그 내용을 몰라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검찰에 간부한 사람이 쪼르륵 우병우 전 수석과 최은수 전 이차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최은수 차장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 관련이 있다는 것이 또 거기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그 안에 중간에 그 검찰 간부가 검사가 끼어서 있고.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검사가 수사 내용을 바깥의 변호인에게 그것도 이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그리고 그게 한 명이 집단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지금 한 이 명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득권 세력의 반동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전 우병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아우 이게 한편의 영화 드라마 같아요. 인생은 시비의 쌍곡선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요 대통령 주변 인물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건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그런 인물이 우병우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씩 기자하고 통화 한 번 했다고 날아갔던 사람 아니겠어요? 인생 못 될 뻔하고 욕할 뻔했어요. 근데 우전 수석이 이게 이런 인생 똥 날 뻔했어요. 예. 무슨 이상한 상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인생 똥 날 뻔했다고요. 네. 똥 났죠 이미. 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이석수가 잘못 건드려서 변호사 사법고시 어떻게 붙으셨어요?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되죠. 그게 아니에요. 너무 훅훅 들어오셔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감찰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 번 우전 수석 내지는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언질도 받았고 시그널을 받고 두 사람이 우전 수석이 1년 선배예요. 저걸 보면서 재밌어요. 그렇죠. 감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전화도 받았고 우전 수석이 직접적으로 이 가족회사 정강, 그러니까 정강이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받는 수익이나 이런 뭐 차도 정강 이름으로 사용하고 뭐 비자금도 정강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수사를 감찰을 했다라는 것을 또 우전석이 안 거죠. 그리고 말도 살벌하겠네요. 선배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언론이 뭐 문제 제기해도 다음 주면 조용해지는데 왜 하느냐. 근데 이것 역시도 되게 황당한 게요. 선배가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 동네에서 선후배 사이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특별감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민정수석이란 공적인 인물 중에 공적인 인물들인데 게다가 저 얘기가 후배가 선배에게 1년 선배에게 저거는요 그냥 보통 우리들이 하는 말로 하면 재미없어 각오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벗길 거야. 나 때문이야. 그리고 진짜 벗겼죠. 이석수 감찰관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코너링 좋은 아들 문제도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었다. 특혜다. 근데 누가 청탁했는지 밝힐 수 없다고.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특혜라고까지 인정을 했는데 누구 청탁인지 난 밝힐 수 없다.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옷 벗길 수. 그러니까. 아니 우병우가 어제 증언하는 이석수 말없이 노려봤다. 예? 그분은 노려보는 게 특징이잖아요. 기자도 노려보고 그리고 어떤 데 화면도 노려봐요. 카메라도 노려보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왜 노려보냐고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눈이 안 좋아갖고 그 유심히 봤다 보고 참 특이한 분이에요. 네, 레이저를 쏴요. 이번에 그래서 누구시죠?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양언니 그러려고 그랬어요. 방송이 자꾸 이상한 아니 양지열 변호사님. 이번에 우 전 수석이 강남에 어떤 음식점을 가봤더니 우병우 전 수석 구속되면 그날 하루 밥이 무료. 이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열패감의 대상이라니까요. 제가 하는 음식점에다가 붙여놨어요. 이번에 구속될까요? 이제 일단
추명호 전 국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 국장이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공범으로 적시만 된다면 연결고리만 찾으면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아마 휴대폰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압수수색한 내용 지금 같은 법무부 것도 감찰이 들어갔잖아요. 네. 중간에 기획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모 검사. 수사 내역이 유출됐는지 이제 본인은 그걸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첫 번째 혐의 사실이 굉장히 명백해지는 거고 두 번째 수사 내용까지 유출됐다는 건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 가능성은 높은데 이전에도 구속 가능성은 높았어요, 사실. 예. 그래서 장담은 제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법원을 믿어봐야 되겠죠? 그냥 장담하세요, 이번에. 그럴까요? 네. 이것도 몰려서 장담했다가 또 기각되면 저만 또 아니에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만 기억해요. 우리 오래 기억해 한 30년. 오늘 이상하게 뭔가 당하다가 좀 거의 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알겠습니다. 법꾸라지 아니, 제가 강요했어요. 예, 법꾸라지 우병우 수석의 이제 마지막이 좀 보이는 듯하네요. 두 분 인사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난처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거든요. 그냥 그때 그 얘기하셨나요? 저는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한 건데 천재는 천재끼리 통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장난 아니네 진짜. 천재는 아닌데.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 네. 이 트럼프가 이미 취임 1년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낮은 지지도를 짚고 재선의 길로 가는 길은 그러게 재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트럼프는 사업가적 기질로 만들어낼 것 같아요. 중국을 통한 강한 압박, 또 전 세계 지금 뭐 다 외교 관계 끊으면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제 제재가 들어오면은 북한 경제가 후퇴하면은 김정은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대화의 테이블로 내년쯤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해결하면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것이고 2년째, 3년째. 그러면 그 힘으로 재선된다. 두 분 의원은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최근에는 뭐 옛날 성추문 또 그게 드러나가지고 뭐 공경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걸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할 것 같아요. 돌파구를 찾겠죠. 그게 이제 대표님께서는 남북관계 해결이다 이제. 그 긴장 상태를 극도로 더 끌어올린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 더 극적이잖아요. 그렇죠. 효과도 좋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테러 지원국 그 이번에 지정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미리 예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중국의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거 보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특별하게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도 있고 경제 봉쇄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 지원국을 지정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효과적인 제재나 압박 수단은 없어요.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긴장 상태를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전략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께서도 이번에 때때로 맞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테러 지원국 지정. 때때로 이렇게 인정하실 때도 있군요. 아니 근데 테러 지원국 지정하면은 미국 국내법에 이제 세계법이 적용이 돼서 제재가 민간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강압적인 수단이 이제 새로 등장하고요. 또 그 직후에 해상 봉쇄까지 지금 아니 근데 부분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테러 지원국은 솔직히 북한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별 영향력은 없어요. 아니 근데 테러 지원국이 이제 우리가 왜 됐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칼 858기 폭파 사건 나고 테러 지정국이 됐거든요.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에 반지를 그러다가 2008년인가 영변 핵시설을 이제 파괴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됐다 해가지고 테러 지정국을 해제했는데 다시 이제 테러 지정국을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북한이 이제 몰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종용하고 있잖아요. 북한과 수교를 끊어라. 또 지금 동남아 국가들 이제 수교 끊게 하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테러 지원국이라는 게
국제사회하고 크게 관계가 없고 미국이 그냥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라를 그냥 테러 지원국으로 그냥 지정하는 거예요. 유엔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방금 정 의원이 지적했듯이 해상봉쇄 또 단둥 지역에 대한 배 20척을 이런 것들은 영향이 있죠. 이 경제 제재가 상당히 강화될 것이고 테러 지원국, 뭐 해상 봉쇄 이런 것들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만은 사실이고 사실 우리가 말 타면 마부 생각나듯이 지금 북한이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후퇴하면은 북한 그들의 인민도 우리가 볼 때 개혁 개방이 굉장히 미진하다. 하지만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엄청난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시장 경제가 아니면은 도저히 북한 경제가 지탱이 안 되고 지금 평양만 하더라도 거의 400만 대에 가까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트럼프의 전략이 저는 굉장히 맞아 돌아갔다.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때 평양을 가겠다? 당선돼서도 핵 없는 지구를 만들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힐러리 국무장관도 사실 대북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제가 대표님 말씀에 일부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오바마 때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대북 제재를 이제 9차례 한 겁니다. 최근까지. 근데 그동안에 이제 대북 제재가 먹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제 중국이 결국 협조를 안 해줘서 이제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별로 안 해요. 아니 지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강력한 압박은 안 하지. 어쨌든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협조를 해야 이게 잘 일이 될 텐데요.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미국을 방문할 때 큰 소리 빵 쳤습니다. 그리고 가셨는데 갔다 와서 싹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 갑자기 시진핑을 트럼프가 막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고위 관리가 그때 한국에 와서 저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의 보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미국의 푸들 노릇을 하냐. 왜 우리의 혈맹인 북한을 돕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시진핑한테. 그런데 약간 그게 나오다가 다시 전당대회를 잘 끝마치고 자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후에 이번에 시진핑 방중 후 그러한 것들이 싹 없어지고 상당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런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빨리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지 남북 간의 문제도 아니고 북중 간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미국의 태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한미 동맹, 한미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북한 김정은도 미국을 알기 위해서 미국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우리가 만나가지고 북미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은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예. 아주 옳은 지적이시고요. 아니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대북 정책을 하는 게 없잖아요. 대화하자 하라 그러면 있지 뭐 응하지도 않는데 그 자체가 독백이죠 그게. 그 자체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니, 대화 그러니까 제의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 문제는 결국 북미 간의 문제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올브라이트가 평양에 가서 그리고 클린턴이 평양에 가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대표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에 갔잖아요.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에 가고 군복 입고 갔어요. 네. 백악관에 군복 입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올브라이트 가고. 결국은 북미 간의 한 라인이 가동돼서 거기서 뭔가 실타래가 풀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운전석에 앉든 뭐 조수석에 앉든 대화에 가서 우리도 같이 뭔가를 하는 거지.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독백 자백을 하셨고요. 그게 진실한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무슨 지금 대북 정책이라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다고 이명박 박근혜처럼 하면 안 되죠. 적대적으로 뭐 비핵 개방 3천이니 뭐 이런 것은 안 되는데 또 사실 처음 문재인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건 미국이 가장 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제가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 미국에서 셔만 차관이나 이 보소스 한국에 있는 대사들이 꼭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네. 북한 갔다 오고 미국 북한 인사들을 접촉하면은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랬어요. 숨소리까지 다 얘기해줘라. 미국은 우리 한국의 과거고 현재고 미래다. 한미 신뢰가 없으면은 김정일도 우리를 안 만나려고 하고 김정일도 우리를 믿지 못하니까 첫째 한미 동맹, 한미 신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북한 인사들 접촉한 것을 숨소리까지 다 공유해가지고 북한을 믿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성공을 했고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시청자 중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럴 수 분들이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나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그 미북 간의 또 남북 간의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갈 때 북한은 계속 핵 개발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그때는 그냥 북한이 뭐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언제 남한이 그리고 미국이 북한 체제를 위협한 적이 있나요? 스스로 개혁 개방되면 체제가 불안하니까 스스로가 핵 개발하고 저러고 있는 거지 누가 언제 위협한 적 있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되죠. 김양건 지금 죽었습니다마는 김양건 비서 통전부장을 개성공단에서 한 2번 만났는데 절대 미국이 당신들의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김양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핵을 폐기하면 죽는다. 그것이 가다피, 후세인 하지 않느냐. 이라크 후세인도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파기하면은 경제 제재 해제하고 살려준다라고 했는데 그걸 믿고 경제 제재를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그걸 믿고 대량 살상 무기를 다 파기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미군이 이라크에 들어와서 다 보니까 없는데 땅굴 속으로 숨어있는 후세인만 총살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량 살상 무기 없다. 이런 걸 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폐기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보아보고 저도 또
김양건 비서가 저한테 한 얘기를 미국에 다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뭐 이중 간첩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아까 뭐 오바마, 클린턴, 오바마, 힐러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것이 아니고 진전이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절체절명입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은 가지고 있어요. 핵 보유국 인정을 안 하죠. 그렇지만은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북한의 핵도 6번 핵실험을 하면은 폭발력의 고도화는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김정은 핵실험하지 않을 겁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 정도는 올라와 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데요, 대표님. 보통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유엔에 의해서 핵보유국 지위가 인정된 게 아니잖아요. NPT나 이런 데에서. 지금 미국이 누구도 인정 안 해요. 암묵적으로 그냥 있나 보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지만은 국제 공인기구에서는 그러니까요. 절대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말고는 공인된 게 없잖아요. 근데 북한도 결국은 그렇게 트럼프가 전략적 무긴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어요? 전략적 무기는 용납할 수 없는 게 자꾸 미사일 발사를 해대고 그 위협이 상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한테 제가 만나서 얘기한 게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훈련인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민감하냐?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뭐 군대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은 한미 일개 사단이 이동을 하면은 북한도 함께 움직여줘야 돼요. 따라서 대칭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돈이 있으니까 다 훈련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너희 따라다니면서 하면 기름값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마라. 그걸 방송에 나가서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또 북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이런 게 북한에서 다 보고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도 북한이 다 모니터링합니다. 판도라도요? 판도라는 다 당연히하죠. 콘서트 7080은 안 하겠죠? 아니, 그거 하죠. 왜냐하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문화관광부 장관인데 장관 선생, 왜 한국 TV를 다 보는데 한국 가수들은 노래는 하지 않고 뛰어만 다닙니까? 그때가 H.O.T. H.O.T가 젊은 친구들 나오는 프로까지 봤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왜 뛰어만 다닙니까? 했더니 나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게 좁디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 병사가 아이돌 노래들을 본다는 시청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녀시대 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한국 가수 누구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이미자, 김연자, 은방울 자매를 좋아한대요. 주로 장르가 트로트. 그렇죠. 그러고 한국 남성 가수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조용필, 나훈아, 남진을 좋아한대요. 조용필 선배는 평양에서 공연 한번 했잖아요. 여러 번 했죠.
오늘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바로 속보 전해드린 대로 다음 달 5일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검찰과 조율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다음 수순은 뭘까, 최경환의. 그걸 좀 여쭤보면서 진박 간별사들의 순환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니냐. 특활비 1억 수수 혐의 최경환 12월 5일에 결국 출석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진박 여론조사를 하고 김재원은 나중에 정무수석 해가지고 돈만 줬을 뿐인데 가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의원인데 안 간다고 그러다 또 간대네요.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검찰 소환에 응해라. 응하겠다고 했고요. 자유한국당 최경환 소환 불응 당과 조율한 결정 아니야. 여기서도 별로 뭐 도와주질 않네요. 그리고 국가정보원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 왕창 삭감됐어요. 국정원장 목도 절반 삭감됐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현 정권의 이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그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이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또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저에게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았다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 대납했던 거 알고 계셨었나요, 비용이? 오늘 조사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특활비라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은 다 검찰에서 자세하게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게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뭐 그런 모든 것 전부 다 검찰에서 자세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몇 시부터? 그리고 서정 변호사 다 되셨네요. 저는 이분이 출석한 게 세 가지 이유로 보고요. 첫째는 여론이 악화된 국민 여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의 비협조 무관심.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체포 특권의 한계로서 핵이 중만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핵이 끝나면 무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 이유로 출석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향후 예상은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이현수, 이병기의 진술, 그다음에 국정원의 핵의 자료, 모든 게 증거를 보면 좀 높아 보이는 게 향후 예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서 최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면 당당하게 임하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 이건 일반 국민도 이럴 수 있나요?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라고? 근데 공정이라는 게 본인 기준에서 공정을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뭐 불공정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법을 만들 때 왜 잘 만드시지 왜? 그리고 왜 이렇게 당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법을 만드시는 분인데. 양 박사님. 예. 당이 왜 이렇게 무관심한 거예요? 근데? 뭐 당 바꿨어요?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유해 최고위원은 떳떳하면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받아라라고 밀어냈죠. 유최고는 요새 뭐 매일 말씀 많으시고 바빠요. 유최고가.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정우택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입니다. 당과 조율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역풍이 불어오면서 그동안의 친박을 일정하게 옹호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정우택 원내대표마저 최경환 의원을 버리는 듯한 당과 조율한 적 없다라는 이 말에 불응하고 안 하고는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네요. 이 고립문을 자초했고요. 저는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어떻게 국정원에 의해서 민정수석 청와대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는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논리 있잖아요. 민정수석이 또 특별감찰관을 또 감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 근데 그게 아닌 아니네요. 거죠. 왜냐면 왜 특별감찰관은 공수처 얘기하다가 합의가 안 돼갖고 그렇죠. 상설특검 얘기하다가 이것도 합의가 안 그렇죠. 되니까 특별감찰관에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찰하자 비위가 있으면 그렇죠. 그중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이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딱 하는데 우병우, 이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병우 수석, 전 수석이 국정원과 연계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이건 그건 불법이네요. 그렇죠.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또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을 감찰해. 네. 그럼 또 그렇게 되려면 아주 이게 페어하게 공평하게 되려면 특별감찰관 중에 다른 팀이 또 국정원 감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를 보는 느낌이실 텐데요. 이때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네. MBC에 이석수 감찰관하고 예. 지읒일보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 조선일보, MBC에 조선일보. 보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감청이다, 이해가 되네. 감청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냐를 보여주는 게 그 감청 자료입니다. 그때 장면이 네.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 장면을 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해요. 네,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죠? 그때 무슨 내용이었죠? 통화 내용이? 네, 통화 내용이 이거였었죠. 네.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죠. 예, 조선일보 예. 기자. 예. 그런데 그 조선일보 기자와 둘의 녹취록이 예. MBC에 보도가 돼요. 그걸 누가 도청을 한 거네. 그래서 MBC 내부에 국정원과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그때 일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 그때 사장은 김재철. 김재철이죠. 그때. 김장겸. 올해 2월. 그러니까 김재철입니다. 김재철이에요. 안광환입니다. 안광환. 김재철 다음에? 네. 안광환. 그렇죠. 김장겸은 올해니까. 올해 2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김재철, 안광환, 김장겸 이렇게 되고 안광환은 요 일들을 그냥 수행을 잘하고 특별히 뭔가 새로 안 해가지고 다 까먹으시는데 안광환 때였고요. 그러니까 바로 요 행태. 국정원이 이 사적인 이석수 감찰관의 통화를 감청해서 그거를 공영방송에 넘겨주고 보도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최민희 의원 등등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기를 이석수 감찰관이 그때 검찰에서 뭐라니 이석수 감찰관이 기밀을 유출했다? 네. 근데 기밀을 유출한 걸 어떻게 하라고 도청을 했니? 그걸 따져야지 기밀 유출한 것만 문제 삼았고 이석수 감찰관을 직위해제시킨 거 아니에요? 직위해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의 무력화 과정에 불법적인 도감청이 있었다. 국정원에 요거까지 확인이 돼요. 그게 이제 그 국정원의 도감청을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나오네요, 그림이. 추명호 국장이었고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2차장한테 보고하니까 잘했어.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해. 그렇죠. 근데 추명호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도 직접적으로도 연락을 하는 관계였었고요. 이건 무슨 법에 해당하나요? 이제 우병우 수석이 이게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이제 우 전 수석이 배후에 있는 게 맞다면 지금 현재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그리고 직권 남용 이런 공모니까 공범이 되는 거네요. 그게 뒤에서 알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알았느냐인데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우병우 수석은 내일 수사받지 않나요? 내일인데 소환이요. 계속 우리 그냥 근데 우병우 수석이 빨리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소환 조사 받고 싶은 심정. 이번 최경환 의원 이야기 중에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 방금도 앞서 이제 자료 영상 화면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과 프레임이 얼마나 가소롭고 웃긴 정치적 수사인지를 증명해줬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이젠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의미 없는 자기 면피성 발언인지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이 완벽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줬다. 증명해줬다. 그거는 잘. 더 이상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은 못 쓰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광석 부장님. 일단은 최경환 의원은 일단은 28일 거부하고 또 29일 날 또 소환하니까 또 거부하고 이런 상황에서 마냥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자 해서 약 일주일 늦춘 거죠. 5일날 예, 취소했다니까. 예.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뭔가 약간 맞지만 정치는 세월이 약이라 그랬는데 큰 세월은 아니지만은 예.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다 보면 뭐가 뭐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그 사이에 정보라도 하나 더 얻고 다른 사람들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게 있는 거. 다른 사람들 진술을 한 거를 들어야 뭔가 또 자기가 대처하는 대응 논리가 생기니까 또. 예.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왜 그럼 소환에 응하겠다고 5일날 했느냐. 예.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는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체포 동의안은 거의 대부분 동료 의원에 대해서 거부가 됐어요. 동료 의원들이 그걸 사실상 체포 동의안이 소위 이 부결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국민의당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자유한국당마저도 심지어 친박 청산을 외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나올지 모르는 의원들에 따라서 이게 입장이 다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내가 방탄 국회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 5일 카드를 내민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정문교 부대변인. 예. 그 최경환 의원이 이제 5일 날 검찰에 출석하면 일단 본인은 부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시인을 하면 그 형량이 엄청나게 10년 이상 무겁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돈 전달에 관련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전달한 쪽의 그 의견을 이 법정에서 재판부에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 관련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래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일단 청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회기 중일 때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에서 이제 처리할 건데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체포 동의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불리하네. 그래서 구속이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고 또 한 가지 김재원 의원은 왜 자발적으로 검찰을 출석했느냐면 김재원 의원은 현기환 수석이 총선 때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달라고 요청한 주체는 현기환 수석이 다 해놓고 수석이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나중에 온 김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단순한 전달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생각해서 가서 자백을 하고 또 형량을 좀 가볍게 받을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남 소장 하셨나요? 예, 안 했습니다. 중진공 채용 비리 때문에 이미 벌써 최경환 전 부총리는 1, 2심 실형을 지금 선고받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검찰에 지금 이런 소환 통보에 더 이상 아마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해하기 무리는 건 왜 또 12월 5일입니까? 정말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아서 좀 떳떳하다면 당당히 나가서 소환에 응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해가 되는 것은 그동안 할복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당당하게 큰 소리는 쳤는데 이미 대가성 뇌물로 거의 지금 판명돼가는 상황 아닙니까? 아마 이 최경환 전 부총리는 정치 보복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특활비라고 하는 것을 관행으로 주장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아마 검찰 소환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문제를 좀 물꼬를 끌고 가고 싶은 욕심 또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는데요. 최경환 의원은? 저는 최경환 의원이 올 출석은 하지만 나름대로 이 수순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탄국회가 소집이 될 거고 그러니까 구속 동의안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속되려고 하면 국회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안이 가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그래 되면 불구속 재판이 되면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NOMB라는 거예요. NOMB가 None of my business. 내 알 바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탄국회는 아마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차피 12월 8일 날 정기국회 끝나더라도 12월 9일부터 연말까지는 아마 이 법안 처리 때문에 아마 국회는 계속 열리기 때문에 방탄국회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속동의안은 제 생각에는 아마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구속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부터 지금 최경환 의원을 지금 보호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최경환 의원의 생각 자체가 좀 성사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 전 변호사님, 이거 형량 크죠? 아까 정 부대변인도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 1억 받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뇌물은 받은 사람이 1억 넣으면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은 제가 보기에 뇌물이 이제 단순하게 심부름 전달, 정뇌물 전달자면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5년이 합니다.
전달만 했는데 무슨 법적 책임이 있어요? 뇌물 전달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예? 정뇌물 전달죄라는 죄가 있고 이건 이게 뇌물 중과와 똑같기 때문에 5년 이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전달도 함부로 돈 받아서 갔다 할 일이 또 아니네요. 예. 그리고 2017년인데요. 오늘 11월 28일이고 정말 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넘어가 보죠. 내일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가 잡혀 있어요? 네. 지금 네 번째인가요? 소환 구속은 만약에 영장을 치면 세 번째 청구하는 세 번째 거고요. 청구하고 소환은 소환은 지금 공식 소환은 수사용으로 네 번째인데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받았던 혐의들이 하도 많아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해서도 문제를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특별감찰관이 보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우석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 사람 봐라 라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이 돼 있고 그 구속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걸로 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수사를 받는 거죠.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네. 이번에 검찰 조사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이석수 등 공직자 사찰 결과 보고받고 우병우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처갓집, 그다음에 아들 특혜 이걸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국정원이 이석수를 뒷조사해서 그 내용을 최윤수한테 보고하니까 또 그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고 보고했더니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하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은수 무서워요. 최은수 전 2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정원의 이제 공무원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원격기로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설득력이 이렇게 확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들으셨어요? 그게요 이런 거예요. 특별감찰관 제도는 역사가 있는 제도예요.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수처, 그다음에 상설특검,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이렇게 뭐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공약을 낮춰가면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공수처를 하자. 그러면 그때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이걸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 계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에서의 위증죄도 추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아느냐 잘 아느냐 그랬더니 몇 번 만난 사이다. 전화는 몇 번 했느냐 했더니 전화도 몇 번 안 한 것 같다라고 분명히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수시로 수백 통의 통화를 했던 것으로. 그 사람이 몇 번이라고 한 수백 통을 몇 번이라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단위가 우기겠죠. 달라서. 우기겠죠. 오늘 진짜 많이 배웁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많이 지금 배웁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최고의 법꾸라지를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청출어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 모두에게 열패감을 준 사건이에요. 우병우 전 수석이 분명히 뭔가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번번이 구속영장이 이게 기각되니까 이분은 진짜 단지 법꾸라지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의 무슨 그 신 같은 느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속 시원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전 차장이 지금 최 전 차장은 구속이 됐나요? 아니요. 최은수 국장 아직 최은수 차장. 추명호 국장은 구속이 됐고요. 최은수 전 차장은 아직 구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돼도 안 돼도 뭐 진술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걸 이석수 특별감찰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까지도 그때 문화체육부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는 있지만 문체부 간부들이 그 최순실 씨의 그 정유라 승마 관련해서도 그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그 조사를 똑바로 못했다 해서 이미 박 전 대통령에서 이른바 찍힌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하나의 압력수단으로 결국에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영향력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추명호도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됐잖아요. 추명호, 추선이 둘 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우병우와 관계 있는 사람은 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이렇게 된 건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찰이 수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가 수색한다고 알려준 것 같은. 그것도 기획 뭐 검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시에 우병우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준비 없이 준비 없이 차량에 있는 모든 이제 수색 자료, 그다음에 핸드폰을 압수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엔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면 그 내용을 몰라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검찰에 간부한 사람이 쪼르륵 우병우 전 수석과 최은수 전 이차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최은수 차장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 관련이 있다는 것이 또 거기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그 안에 중간에 그 검찰 간부가 끼어서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검사가 수사 내용을 바깥의 변호인에게 그것도 이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그리고 그게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한 명이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득권 세력의 반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전 우병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아우 이게 한편의 영화 드라마 같아요. 인생은 희비의 쌍곡선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요 대통령 주변 인물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건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그런 인물이 우병우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기자하고 통화 한 번 했다고 날아갔던 사람 아니에요? 인생 못 될 뻔하고 욕할 뻔했어요. 근데 우 전 수석에게 이런 인생 똥 날 뻔했어요. 무슨 이상한 상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생 똥 날 뻔했다고요. 똥 났죠 이미.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이석수가 잘못 건드려서 변호사 사법고시 어떻게 붙으셨어요?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나죠. 그게 아니에요. 너무 훅훅 들어오셔서 그래요. 근데 이제